이들을 스캔해주세요. 단가는 얼마 정도 해요? PL 자리는 좀 다른 좋은 포지션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수익이 나는 거면 이제 바로 일을 하고 싶긴 한데 유튜브에 일방통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오늘은 소나타 DH를 견적을 내보자.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풀업을 선호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왜 풀업을 선호를 하냐면 자동차를 사고 나서 옵션 때문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지를 말자. 나중에 그 옵션 넣을 걸, 이런 거를 최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냥 웬만하면 이제 옵션을 다 갖춰진 거를 사는 거를 선호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순전 제 취향이고, 분명히 소나타를 사려고 하시는 분 중에서 사회초년생이나 여유가 없는데 무리해서 소나타까지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나는 진짜 절대로 깡통은 추천을 못 하겠어요. 최신제 타는 게 그래도 요즘 나오는 옵션 같은 것도 좀 써보고 그런 장점들을 누리려고 사는 건데, 이게 깡통을 사버리면 너무 메리트가 없는 거죠. 요즘은 또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딱히 결혼을 서두르기보다는 차를 그냥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가지고 K5를 사게 된 케이스였고, K5 풀옵션으로 샀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뭐 풀옵션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 혼자 타면서 이 정도 옵션은 좀 넣고 타야 이 소나타 DH를 타는데 만족감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름하여 1인 가구 소나타 DH 1인 가구 패키지는 몇 가지 옵션을 확실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레이나 카멜 투톤 시트 못 쓰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전동 트렁크 못 씁니다. 썬루프 옵션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멜 시트, 그레이 시트 가려고 하면은 무조건 인스퍼레이션을 가서 나파 가죽 시트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동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부터 무조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구성하려고 하는 1인 가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까지 안 가고 프리미엄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 이상 가면 이제 가성비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패키지를 완성할 수 있게 소나타가 깡통 트림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옵션을 거의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시트랑 전동 트렁크 이런 거 빼고요. 선택권을 많이 주어지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필요한 옵션만 좀 뽑아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옵션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될 건 이제 엔진, 파워트레인이겠죠. 이번에 소나타 구성이 되게 좀 다양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 중에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 도심 주행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굳이 하이브리드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숙성에서 따져보면 소나타급에서는 도심 구간에서는 정숙하긴 한데 고속으로 달리면 정숙성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에서 오는 장점이 많이 사라집니다. 도심 주행에서나 좀 조용하게 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게 2.0 자연흡기랑 1.6 터보잖아요. 근데 아직도 2.0 엔진이 좋은 건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1.6은 터보 엔진이에요. 이 1.6 터보는 거의 2.5 자연흡기급의 힘과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6 터보가 더 좋은 게 맞고, 어떤 분들은 터보 엔진에 대한 불신이 그렇게 되게 많으시던데, 사실 이제 2급 이상에서 차를 살려면 터보 엔진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도 이제 터보 엔진 다 쓰고 있죠. 제네시스 다 터보 엔진입니다. 그리고 요즘 외제차 BMW, 벤츠 다 터보 엔진 쓰고 있어요. 터보 엔진이 고장날 것 같아서 차를 못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고급차를 선택을 못할 뿐더러 무조건 전기차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러니까 살짝 소모품이 있을 수 있는데 여유있는 출력으로 운전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고출력을 좋아하는 게 빨리 달릴 때 그 쾌감도 좋기는 하지만 굳이 빠르게 안 달리더라도 여유있게 출력을 내는 것 자체에 저는 거기에서 좋은 승차감을 느끼거든요. 요즘 2.0 자연흡기나 2.5 자연흡기들은 차의 무게를 못 견디는 약간 구 엔진이 돼버린 느낌입니다. 차가 그만큼 무거워졌다. 그래서 저는 1.6 터보를 추천을 드리고, 프리미엄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인포테인먼트 내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내비를 추가를 하면 앰비언트가 추가가 됩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드라이브 하는데 앰비언트 없으면 되게 서운하잖아. 나만 그런가? 아무튼 자기 만족.
그리고 우리의 기관지를 지켜줄 공기청정기가 들어있는 듀얼 플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요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패스 ECM 미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고속도로를 절대 탈 일이 없다,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직접 표를 끊고 받아서 결제를 하는데 쾌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옵션은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는 당연히 추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체 구간이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필요한 발목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충돌 방지 기능들이 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진짜 나 경험이 있어서 저 K5 타던 시절에 G80 박을 뻔했어요. 근데 이 옵션 덕분에 산 거지. 그리고 마지막 이 옵션을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내가 운전을 진짜 기깔나게 잘한다, 아무리 좁은 구간도 나는 주차하다가 휠 같은 거 절대 긁어본 적이 없다, 나는 카메라에 한 번도 찍혀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옵션을 굳이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컨비니언스 1인데 이 컨비니언스 1에서 저는 HUD랑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이 옵션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HUD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쓸 때도 이 앞에 정보창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유익하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유용하게 썼던 건 카메라 앞에서 속도계가 빨갛게 뜨는 거 있잖아요. 바로 카메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HUD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크더라고요. 서라운드 뷰 같은 경우에는 휠 타이어 쪽 비춰주는 카메라도 있거든요.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주차를 하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가면 절대 휠을 긁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서라운드 뷰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정말 실용적인 1인 패키지의 소나타 DH가 완성이 된다. 참고로 이 패키지는 오직 나의 편의를 위한 옵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동승석이나 후석은 그런데 LED 라이팅 플러스 패키지 이거는 뭐야, 도스파 램프 이런 게 이제 고급차 브랜드 이름이 딱 뜨면은 그때는 좀 멋있단 말이에요. 제네시스라든지 벤츠라든지. 근데 이게 문 여는데 소나타야, 소나타 굳이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이 3,317만원인데 왜 이렇게 비싼 것 같냐, 분명히 가성비라고 해서 뽑았는데 이 정도 옵션 구성으로 K5는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오나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라운드 뷰가 노블레스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노블레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넣으면 3,270만원, 47만원 정도 아낄 수가 있는데 그냥 소나타 사는 게 나아요. 제가 이번 소나타 엣지 견적을 내다가 생각한 게, 우리가 차를 살려다 보면 조금 무리하면 막 몇백은 뭐 할부로 돌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놨다, 많이 고민들 하다가 인스퍼레이션으로 넘어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분명히 인스퍼레이션으로 넘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K5 프로를 뽑았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무리하지 말고 만약에 혼자 탈 일이 많다 그러면은 굳이 더 옵션 넣지 마시고 3,300 언더, 3,300 근처에서 딱 끊는 게 맞지 않나. 저같이 오버해서 풀업 가지 마시고 정말 실용적인 옵션을 넣어서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그리고 돈 아껴가지고 나중에 더 좋은 차로 기변을 하는데 밑거름을 만들어 보자. 자기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나타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왠지 다음 K5 페이스리프트는 칼을 갈고 나올 것 같아. K5 페이스리프트도 좀 기다려진다. 진짜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나의 바람인가?